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이 3년의 역사를 2시간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했던 말 기억하지?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자, 바로 지난 시간에 무슨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지? 그렇지. 좌우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다. 여기까지 한번 배웠을 거야. 광복 이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정읍 발언, 이어서 좌우 합작 운동까지 배웠잖아.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이야. 자, 지금 좌우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47년 3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발언을 하게 돼. 자, 우리는 어떤 영향력이 큰 발언을 독트린이라 부르거든. 외교적 용어야. 자, 쉽게 기억하면 트루먼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영향력이 매우 컸던 거지. 그 발언의 핵심은 뭐냐? 바로 소련과의 사이가 더욱더 냉랭해지는 발언이야. 자, 이 트루먼 독트린으로 어디 사이가 더욱더 안 좋아진다? 미국과 소련, 소련과 미국 사이가 더욱더 안 좋아져. 세계사적으로 이 트루먼 독트린 이후 본격적인 냉전체가 시작됐다라고 보거든. 자, 그럼 여러분 쉽게 기억하는 건 이 트루먼 독트린으로 미국, 소련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 자, 안 좋아졌지만 약속해둔 게 있기 때문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 줄여서 2차 미소공의가 열리지. 그럼 생각해봐. 1차 미소공의도 실패했지. 입장 차이로. 근데 그때보다 사이가 더 안 좋아졌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지. 냉전 체제가 심화됨에 따라 결렬, 실패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미국이 미국, 소련 우리끼리 백날 이렇게 으르렁 대봤자 한국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러니 국제회의, 우리 유엔에 넘기자. 국제연합에서 한국 문제를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게 돼. 얼핏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잖아. 유엔이라는 국제연합. 다 같이 한번 의견을 교류해보자인데 사실 좀 깊게 들어가면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내용이야. 왜냐? 유엔은 당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단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상당히 셌거든. 쉽게 말해 미국 유리하게 한번 결정해보자야. 자, 그래서 이제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넘겨왔으니 47년 11월 유엔에서 총회, 회의가 열리게 되지. 당연히 누구는 오지 않았을까? 소련은 불참하지. 왜? 미국이 유리한 회의를 소련이 바보처럼 와서 당하고 있지는 않았겠지. 자, 소련은 불참하게 된다. 자,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유엔의 결정은 뭐냐? 한국의 정부 수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빨리 정부 구성하려면 먼저 선거부터 해야 된다. 바로 남북한 총선거가 결정돼. 즉 남북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총선거에서 정부 구성하지. 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니야.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를 하자라고 해서, 자, 무슨 말이냐? 이때 총선거는 누구를 뽑는 선거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야. 자, 남북한 다 같이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때 인구 비례에 따라 인구 많은데 국회의원 많이 뽑자야. 그래서 이때 남한과 북한 중에 어디 인구 밀도가 높았냐? 남한. 그래서 이때 배정된 국회의원이 남한 지역에 200명, 북한 지역에 100명이야. 합계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자거든. 자, 근데 이거 미국에게 사실 유리한 내용인 게 뭐냐? 남쪽에 200명의 국회의원, 북쪽에 100명이지. 남쪽은 미군정, 북쪽은 소군정이잖아. 이렇게 국회의원 뽑으면 미국이 발의한 법안은 200명이 찬성표 던질 가능성이 높으니 웬만하면 통과됐겠고, 북한은 100명이니 소련이 제시한 내용들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 즉 미국이 조금 유리한 내용이었다는 거. 하지만 핵심은 남북한 총선거 하라는 결정이 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보통 선거? 그러니 유엔에서 한국에 조사단을 보내. 임시위원단. 한국이 선거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자,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 결정이 났어. 한국 선거 가능하다. 자, 북한도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북한에서는 얘네를 못 들어오게 입국을 거부해. 왜 거부할까? 북한 뒤에 소련이 있잖아. 소련은 불참했어. 이 회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라야. 그러니 당연히 얘네 못 들어오게 했겠지. 그래서 한국 임시위원단이 우리 조사한 결과 유엔 소총에 가서 이제 보고하는 거지. 자, 갔다 왔는데 남쪽은 선거가 가능하다. 근데 북쪽은 못 가봐서 모르겠다. 그래서 이때 최종 결정이 뭐냐? 일단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먼저 하자. 쉽게 말해 선거가 가능한
남쪽에서부터 먼저 선거해서 정부 만들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결정나게 되는 거지. 자, 이 같은 소식이 국내에 소개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 그렇지, 찬반이 나타났겠지. 어떤 정치인이 대표적으로 이 결정에 찬성했을까? 그렇지. 먼저 남한만이라도 정부 구성하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내용이 요거 아니야? 그래서 이승만과 이승만 지지자들은 요것들을 찬성하게 된 거지. 자, 그래. 안타깝지만 통일정부 안 되는 건 안타깝지만 언제까지 정부 수립 미룰 수 없다. 일단 남한만이라도 하자.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을까? 그렇지, 반대. 절대 단독정부는 안 된다. 우리에겐 오로지 통일정부뿐. 이걸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김구. 특히 이 결정 이후에 김구가 쓴 글이 되게 유명해.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이라는 글이 있거든. 핵심 내용은 그거야. 내 나이가 70이 넘었다. 내 이 한 몸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즉 38도선에서 죽을지언정 일신 내 한 몸뚱아리의 편안함과 행복함을 위해 단독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 즉 강력하게 통일정부를 주장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이승만의 정읍발언, 김구의 3천만 동포의 읍고함은 비교해서 모의고사 같은 데 많이 나와. 자, 그래도 일단 결정이 났잖아.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데 당연히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통일정부 해야 된다. 단독정부만은 안 된다. 대표적으로 누구였어? 김구. 말로만 한 게 아니야. 행동으로 옮긴다. 그래서 김구가 좌우 합작운동을 주도하던 김규식과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 남북협상. 바로 당시 북한의 리더였던 김일성과 우리 김구 이런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쪼개지게 둘 수 없다 라고 했던 게 남북협상. 그래서 남북이 모여 회의했다. 남북연석회의. 여기의 내용은 뭐냐?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 통일정부 구성하자. 그러려면 미국 소련군이 철수해야 된다. 미소 양군 철수 같은 걸 요구하게 되지. 물론 큰 실효성은 있진 않았어. 왜? 미국과 소련군이 이 회의 내용 듣고 알았어 바로 들어주지 않았겠지. 그래서 큰 실효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자, 이렇게 남북협상이 진행되던 바로 48년 4월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 슬픈 사건이 하나 벌어져.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 가고 싶은 섬, 너무 가고 싶은 여행지지 바로 제주도에서 4월 3일 일이 하나 터진다. 그게 바로 제주도 4.3 사건이야. 사실 이 운동은 설명할 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요약 수업이고 정리 수업이잖아.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주도 지역은 광복 이후에 친일파 청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여러 가지 좀 삶의 문제, 좀 살기 어려운 동네였어.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제주도민들은 요구했겠지. 세금도 낮춰달라. 즉 살게 해달라. 그리고 친일파도 좀 청산하자. 자, 이런 시위들이 나타나게 되지. 이런 시위, 평화 시위가 나타났을 때 이 당시 미군정의 대답 뭐였냐? 과잉 진압을 하게 돼. 그러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지. 점점 제주도민들의 불만을 쌓이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야. 이런 와중에 48년 3월 1일 바로 3.1절 기념행사가 열렸을 거 아니야? 자, 기념행사 이후에 또 제주도민들은 이렇게 평화롭게 자기의 주장을 요구해. 자, 살게 해달라, 친일파 좀 없애달라, 그리고 남한 단독정부는 안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이 당시 미군정의 응답은 또다시 과잉진압.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민간인들도 희생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주도민들의 불만은 더욱더 쌓여. 이런 상황에서 바로 제주도 지역에 있던 남노당 아이들, 즉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뜻이야.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거든. 그 남노당 아이 한 200여 명이 참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무장, 즉 총과 무기를 든 채 저항하게 되는 거지, 정부에. 자, 그렇게 시작한 게 제주도 4.3 사건이야. 4월 3일날 시작된 거거든. 자,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자, 수업적인 내용으로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고 200여 명의 급진적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주도적으로 시작해서 있었던 사건이거든. 문제는 이 200여 명의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시작했지만 제주도 전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야? 아니잖아.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선량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제주도민들이었다고. 근데 그런 제주도민 전체를 바로 공산주의가 가득한 섬,
붉은 섬으로 낙인 찍고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제주도 4.3 사건. 이 제주도민들은 남로당 아이들에게도 희생당하고 이 남로당을 토벌하려는 토벌대에 의해서도 희생당하고 양쪽에서 희생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48년에 시작된 이 사건은 54년까지 무려 7년여 동안 계속 이어졌던 제주도민들을 큰 피해에 빠뜨렸던 사건이 제주도 4.3 사건이에요. 참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지. 결국 이 사건은 원래는 잘 몰랐어. 이렇게 은폐되고 가려졌던 사건인데 자 최근 들어 2003년에 바로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건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의 희생이다 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사과를 하게 되지. 지금은 제주도에 4.3 공원도 있고 기념관도 있거든. 나중에 한번 가서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 자 요약 수업이라 요 정도까지만. 자 제주도 4.3 사건은 남한당도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운동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했던 사건. 하지만 그 실상을 들어가면 공산주의자가 스타트를 했지만 대부분 선량한 제주도민들이 큰 학살을 당했던 사건. 자, 이런 여러 가지 부침이 있지만 결국 선거는 진행된다. 바로 48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부통선거 50총선이 진행되게 되지. 총선은 누굴 뽑는다 그래서 국회의원. 이때 뽑힌 국회의원은 198명이야. 원래 2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왜 2명이 안 뽑혔냐? 왜 안 뽑혔을까? 선거 직전에 제주도에서 일 벌어졌잖아. 그래서 제주도 지역에서 2명의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해.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최초의 국회의원은 198명.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이 뭐야? 법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법, 헌법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때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는 의회였다라고 해서 제헌의회, 제헌국회라 불러. 헌법을 제정한 의회. 이렇게 헌법 연구에서 발표한 날이 무슨 날이야? 헌법을 발표한 날, 만든 날, 제헌절. 바로 7월 17일이 헌법을 제정한 날이잖아. 자, 그 헌법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이제 국회의원들만 있잖아. 우리 리더 대통령 뽑자. 대통령 어떻게 뽑자라고 나와 있냐? 대통령 간선제.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회의원 뽑았잖아.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 뽑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뽑는 게 대통령 간선제. 그래서 뽑힌 대통령이 누구야? 그렇지,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48년 8월 15일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거지. 헌법에 나와있지.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로부터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계승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있지. 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지. 해방, 광복 이후에 제대로 된 우리의 정부가 만들어진 날.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슬픈 날. 통일된 정부가 아니라 그렇지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거지. 한 달 뒤인 48년 9월 달에 북한에서도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분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 이후에 48년 10월 달에 여수 순천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고 하거든. 여기에서도 바로 남한 단독 정부 안 된다 라는 운동이 나타나게 되지. 자, 여수 순천 사건은 제주도 4.3 사건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 뭐냐면, 자 여기가 제주도잖아. 여기서 4.3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이거 진압하겠다고 육지에서 군인들이나 서북청년단이나 이런 애들이 지원을 가거든. 자, 여수 순천은 이쪽 지역이야. 이쪽에서도 군인이나 경찰 보고 야 제주도 투입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지. 이 여수 순천 지역 군인 경찰 중에서도 사회주의 세력들이 있었던 거야. 그 사회주의 세력이 중심이 돼서 야 제주도 4.3 사건 난 진압하러 안 가겠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타난 사건이 여수 순천 여순 사건이야. 자, 이 사건은 요거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면 돼.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싫어요? 어떤 주의자가 주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바로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될 때까지 3년여의 역사 그 두 번째 시간. 자, 지난 시간부터 광복부터 여순 사건까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 연도 외운다? 삑. 월을 외운다? 삑. 즉 사건의 흐름, 스토리텔링이 되면 돼. 예를 들어 좌우합작운동과 2차 미소공동위원회 뭐가 먼저다? 좌우합작이 먼저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정읍발언 뭐가 먼저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자, 고생 많았고, 자, 정리 잘하고, 어려운 언제든 2층 교무실로 물어보러 오고. 자, 고생했어. 안녕.